Face to Face Life in Life in Korea Korea. 채널의 루실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한국 생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유학 생활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이제 한국에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무슨 얘기 할 거죠? 오늘은 저희가 이제 비자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비자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거에서 각각 좀 중요한 비자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자 종류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계열별로 보자면 A 계열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외교 쪽이나 무슨 공무원 이런 데에서 A 비자를 받고, 이제 C 계열 같은 경우는 좀 단기 비자라고 90일만 네, 있다가 맞아요. 가는 거고, 이제 우리처럼 이제 학생 이때는 이제 D 비자를 받는 거고, 이제 우리가 졸업하고 나면은 좀 어떤 비자들이 있죠? 이제 위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E 계열인데요. 그게 전문 분야, 바로 음. 취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F 비자, 거주 비자, 뭐 거주 비자, 영주권, 뭐 결혼 비자 이런 거 위주로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같이 보는 거는 이제 D 계열. 그래서 이제 그건 유학 같은 거, 맞아요, 유학 맞아요. 그런 교육에 대한 비자인데요. 첫 번째 그럼 어학당 비자는 어떤 비자예요? 어학당 비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그쵸. 어학당을 다니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받는 비자가 이제 D4 비자고, 그거를 이제 어학 연수 비자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자를 받으려면 조건이 어떤 게 필요하죠? 조건 아무래도 이제 뭐 고등학교라든가 뭐 학사라든가 졸업한 사람이어야 되고, 이제 아무래도 그게 이제 좀 어학이다 보니까 나이가 좀 너무 많으면은 좀 약간 받기가 맞아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30대 이상이면은 좀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아예 좀 약간 불가능하다고 들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학당이다 보니까 뭐 어학비도 내고 생활비도 필요하니까 충분히 돈 경제적으로는 낼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30대 조건도 조금 네. 우수 대학이면 더 심한 것 아, 같아요. 그쵸? 맞아요. 뭔가 네. 좀 이제 한국도 이제 조금 뭔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대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버티는 학교들도 솔직히 있고, 그러면 네, 그쵸. 거기서는 좀 30대 좀 조금 넘어도 받아주시는데, 되게 조금 뭔가 우수 대학 뭐 인준받은 그런 학교들은 네. 30대면 안 안 받아주는 받아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필요한 서류는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할 거니까 네, 뭐 그런 신청서 같은 신청서, 거고, 또 그리고 여권 다음에 여권도 필요하고. 필요하고, 당연히 여권 필요하고, 여권 사본하고, 이제 아직 한국 안 갔으니까 아마 이제 외국인들은 좀 필요 없을 거고요. 근데 맞아요. 중요한 건 어차피 이제 어학당 가면 이제 어학당비, 이렇게 등록비 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등록비 냈다는 증명서 필요하고, 또 이제 그러면 냈다면은 학교 쪽에서 이제 표준 허가서를 받을 건데, 그런 것도 이제 제출하는 거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어학당은 보통 6개월, 1년 좀 이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등록비도 있고 또 생활비도 있으니까 있다라는 걸 좀 증명을 해야 맞아요. 되는 은행 부분이 있어요.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맞아.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도 학업 계획서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 어떤 그쵸. 친구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어학당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그런 네.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나는 여기 어학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겠다라는 그런 학업 계획서가 진짜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나의 목표는 맞아요. 뭐냐라는 그래서 것도 잘 그런 걸 예를 정하고요. 들어서 많은 6개월 아니면 1년 안에서 뭐 5급 아니면 6급을 받아서 이렇게 좀 대학교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런 거를 조금 자세히,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안에 나는 토픽을 보고 5급을 받고 그 다음에 다음 세미스터를 좀 다니고, 그쵸. 그러면 이제 내가 6급을 받겠다, 이런 좀 자세히 맞아요. 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최종 학교의 졸업 증명서, 맞아요. 졸업 증명서하고 뭐 필요하면 이제 성적 증명서, 그 상속 증명서 맞아요. 필요하고요. 성적도 잘 받으면은 조금 더 뽑힐 확률이 더 높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어린 친구면 이제 나는 고등학교 졸업했다. 그러면 이제 나는 혼자서 뭐 등록비라든가 생활비 안 낼 거면은,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의 자녀증명서도 보내면은 맞아요. 가족 증명서도 제출해야 되는 맞아요. 가족 경우도 관계 있어요. 증명서도 필요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모든 서류가 다 번역돼야 되고, 번역하고 아포스타일 공증. 받아야 되고. 맞아. 되게 중요해요. 공증도 받고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쵸?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거 하더라도 유의사항도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쵸. 우리가 이제 D4 같은 경우는 언어를 배우려고 온다라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 1년 안에 내가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5급이나 6급 이런 거 못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연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장을 하려면 그냥 연장하면 안 되고 이제 출석률이 70% 넘어야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또 아르바이트 또 이런 것도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같은, 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어떤 사람들이 나는, 저런 식으로는 어차피 괜찮을 거다. 어학당에 음, 다니면서 알바를 할 거다. 근데 음, 음, 솔직히는 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 6개월 이상 있어야 이제 맞아요.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하면은 알바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났고 나는 알바 하겠다 하면은 모든 건 가능한 건 아니에요. 보통 단순 업무, 뭐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맞아요. 거기서 단순 업무만. 이제 서비스직을 한다든가 맞아요. 서빙한다든가 아니면 좀 부엌에 들어가서 뭐 그냥 주방 맞아요. 일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가능한데 네, 그래도 좀 단순한 판매도 단순한 가능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순 노동 단순 노동 이완되는 이완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D4 이렇게 어학당에서 어학을 이제 배우고 한국어 배우고 이제 다음 단계는 어차피 대학교 가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대학교를 가게 되면은 어떤 비자가 되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D2잖아요. 맞아요, D2 맞아요. 유학인데, 근데 이제 D2 비자는 그것도 약간 뭐 학사, 석사, 교환학생 다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또 이제 D2 뒤에 붙는 숫자도 있을 맞아요. 텐데, 숫자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D2는 유학 비자다. 그래서 뭐 학사, 뭐 그냥 대학생, 뭐 교환학생, 뭐 방문학생 그런 거 위한 비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자격 조건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좀 어떤 거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거기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학부생이나 뭐 대학원생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음, 학부생을 들어간다 하면은 자기 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끝났다는 그런 그 증명. 증명서가 필요할 거고 이제 아니다 난 대학원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은 뭐 한국에서 학부를 끝냈든 아니면 자기 네. 나라에서 학부를 끝냈든 그런 졸업 증명서들이 필요할 거고요. 또 이제 아까 거랑 뭐 똑같이 그냥 입학 허가서 그게 좀 등록비를 내면 입학 허가서가 맞아요. 나온다. 그래서 입학 그래서 허가서가 좀 제출하고. 필요하다. 또 아까처럼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생활할 거고 또 학비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재정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잔액 증명서가 필요한 거고 이제 근데 맞아요. 어차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D4에서 D2로 바꾸는 경우다 그러면 이제 한국 계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돈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본국에 있는 부모님의 돈을 네. 내 계좌에 넣어서 그 내 계좌에서 얼마나 잔액이 있는지 그런 잔액 증명서를 그렇게 하는 맞아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거를 하게 되면은 또 그 가족관계 번역하고, 주면서 하고 또 부모님 것도 예, 번역하고 또 아포스타일 받고 일이 그쵸. 많아지니까 그냥 내 계좌가 있다 계좌 그러면 이제 이체해서, 계좌 이체를 해서 맞아요. 그걸로 번역이나 그런 증명하는 거 것도 아예 맞아요. 없으니까 더 좋아요. 편하잖아요. 그냥 출력해서, 네, 보여주면 맞아요. 그냥 되니까. 보여주면 되니까 그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또 네. 서류는 어떤 게 서류는 필요할까요? 굳이 항상 거의 다 똑같죠. 지금 이제 맞아요. 신청서 필요하고, 또 이제 그 음, 음, 다음에 뭐 음, 잔액 증명서, 또 뭐 음, 최종 학교 뭐 졸업 증명서 필요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 나는 학비는 냈다 그러면 표준 허가서, 나는 이제 허가를 음. 받았다라는 거 내고, 또 이제 사진도 필요하죠. 사진. 네, 그런 6개월 안에 거 지금. 6개월 안에 찍은 사진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잔액 증명서는 뭔가 나는 뭐 그냥 음. 뭐 100만 원만 있다 하면 그런 건 아니고 또 이제 그 학비랑 이 생활비 낼 수 있는 그런 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였죠, 그때?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월당 그러니까 한 달에 네, 1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좀 대충 좀 계산을 하면 6개월이면 한 600에서 700 이렇게 하고 맞아요. 1년이면 좀 1000만 원 넘게 좀 모여지면은 1년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음, 그거는 내가 어떻게 연장을 하고 막 6개월 할 건지 뭐 1년 할 건지에 따라서 그걸 좀 준비하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학사, 석사는 보통은 6개월이고 박사는 그건 이제 1년 정도 주는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학부생 같은 경우는 그냥 학점 채우고 이러면은 좀 제 시간에 졸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제 석사나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료를 하게 되더라도
논문을 쓰기 네. 때문에 연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연장할 때는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서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어요. 이게 일단은 석사, 박사는 이제 수료, 꼭 음, 수료하고 그러면 이제 논문을 쓰기 때문에 연장이 하는 건 많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이게 서로 다시 이제 줄여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일단은 보통 이제 논문 일정, 계획서 같은 거에 내가 어떻게 맞아요. 할 건지 그걸 작성한 다음에 지도 교수님의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행정 쪽에서 사인을 받은 다음에 그 제출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나는 아까 뭐 이제 잔액증명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잔액증명서는 이제 나는 6개월. 수료 맞아요. 그래서 수료를 했다 하면은 이제 어차피 연구비만 내고 그러기 때문에 맞아요. 한 달에 한 600, 700 이상 있어야 6개월 6개월 위한 정도만 거니까 좀 한 한 달에 뭐 100만 학기만 원.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구비 증명서? 아니 연구비를 연구 냈던, 맞아요. 연구비 맞아요. 납부 확인 납부 확인 주면서 막 증명서? 이런 거 있고 좀 그래서 맞아요. 어쨌든 뭐 연구비를 냈다 맞아요. 그거 재학 있고 증명서도 이제 있고 연구생가 맞아요. 되니까 연구생 연구생 증명서. 증명서가 있고 재학 증명서도 어 필요하고 또 이제 성적 증명서. 맞아요. 나는 뭐 어떤 성적을 맞아 받았는지 맞아 보여주고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맞아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집 계약서가 집 계약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보통 그때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는 제가 알기로 6만 원인데 그게 재계 학생이면은 면제예요. 2번 정도? 네, 두 번 그러니까 장학 정도는 기간 장학 안에는 기간 안에는 면제이고 면제고 그게 그래서 넘으면은 그거 내야 넘으면은 된다. 6만 원을 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 위주로 그래서 비싸긴 한데 이게 몇 가지 좀 바뀌는 편이죠.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잔액 증명서이란 지도교수 확인서만 있으면 그쵸. 사실은 좀 그러고나면 연장은 쉽게 가능한데,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석사면 3년 수료 이후에 3년 이내, 그리고 해야 박사면 된다. 수료 맞아요, 맞아요, 이후에 맞아요. 5년 이내 그래도 안에 기간은 좀 논문을 있다라는 거죠. 다 논문을 써야 끝내야 된다. 된다라는 그런 게 거죠. 있어서 사실은 뭐 석사하면 3년 안에는 사실 지도교수 확인서랑 근데 저 그냥 잔액 바로 증명서나 해주긴 해요. 있으면은 맞아요. 바로 나오긴 그리고 해요. 연장은 그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맞아요, 직접 맞아요. 방문할 필요가 없어요. 직접 방문할 필요 온라인으로 다 없고 제출하고 받으면 되고, 그런 거. 그래서 그건 조금 그냥 편리하긴 해요. 맞아요. 그건 편리하긴 하죠.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제 그렇게 맞아요. 하고 그냥 제출하면 시간 되고, 그 만료일 전에만 사실은 하면 맞아요. 잘 그쵸. 나오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면 그러면 될 것 되니까.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나는 한국에 있겠다 음. 싶으면, 그럼 어떤 쪽으로 어떤 비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졸업하고 계속 있겠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취직을 하겠다라는 그쵸. 그런 의미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고 싶은데 취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그쵸.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구해야 되니까 그때는 구직 비자가 있는 거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은 취직 비자로 바꾸는 거고 또 그러니까 취직했을 때도 뭐 조금 더 GKS나 어떤 점수제로 하는 그런 네. 좀 연주거나 거주 비자 같은 것도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비자는 있는 것 같아요. 있긴 자기랑 하죠. 맞는 거를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일단은 그래도 졸업하고 바로 일 못한다 그러면 구직 비자잖아요. 맞아요. 그런 구직 거는 어떤 거 비자는 필요하죠? 근데 구직 비자는 일단 니텐 비자고요. 구직 음, 비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취직 준비일 때 그래서 그거는 맞아, 맞아.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는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알바는 이제 그것도 모든 분야는 아니죠. 보통 맞아, 이것도 맞아. 단순 업무가 가능하고 또 이제 인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한데 그것도 조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 비자를 할 뭐 자격 조건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한국에서 뭐 졸업을 졸업을 했다. 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그러면 거기다가 좀 쉽게 그래도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나는 해외 대학교에서 졸업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점수표가 들어갈 거예요. 맞아요. 점수표에 따라 나는 몇 점을 받을 거고 얼마 줄 건지 190점에서 이제 뭔가 60점 맞아요, 맞아요, 받아야지 이제 그 디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니까요, 있는데 근데 맞아요. 대부분 우리가 하게 되는 거는 어차피 여기서 이제 졸업을 살아왔다, 하고 또 구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점수제는 많이 필요 그렇게 없을 많이 필요 거고 없죠. 우리가 이제 여기 어떤 한국 내 대학교에서 졸업을 했다 하면은 디탄은 그냥 바꿀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도 이제 잔액 증명서 같은 거 필요해요? 자격증에서는 그게 아무래도 필요하긴 하죠. 나는 이게 여기 있겠다 하는데 돈을 어떻게 이제 막 있을 건지 그런 것도 이제 제출을 해야 되긴 하잖아요. 근데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해외 학교에서 음. 네, 졸업을 했다라는 경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필수는 아니에요. 꼭 나는 증명해야 아, 되겠다는 건 그러면 한국에 없어요. 우리가 졸업했다 하면은 잔액 증명서는 그래도 필요 네, 그거 없네요. 필요 없다고라는 구직하면. 거를 예, 알고 있어요. 이제 비료 서류는 그것도 비싸죠? 뭐가 맞아요. 있을까요? 거기 이제 뭐 신청서 말고는 신청서 말고는 우리가 좀 여기서 또 중요한 것도 구직 계획서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맞아요. 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구직 계획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쓰게 되면 월별로 이게 나는 1월에 뭐 할 거고 2월에 어떤 회사에 뭐 할 거고 아니면 나는 이제 영어나 어떤 뭐 컴퓨터 활용 능력 그런 같은 거 수업을 수업들 나는 듣고 있다. 그래서 나는 좀 취직 준비를 제대로 하고 예. 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사이트 뭐 사람인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신청했던 그런 내역도 사실은 준비를 해야 아, 되거든요. 그건 필수예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저는 좀 필수로 알고 있는 게 그런 아, 걸 안 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월별로 막 1월에 나는 무슨 무슨 회사에 신청했음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냥 이렇게 증명하려면은 사실은 내가 언제 계속 어느 준비하고 회사에 있다. 나는 그러니까 취직 뭐가 좀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됐든 그냥 그 내역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그래서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있다. 준비하고 있다. 그냥 안 됐을 뿐이다. 오케이. 그냥 증명하는 것뿐이에요. 어, 저는 어.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는 그래서 거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 디테는. 그렇군요. 네. 그런 것도 뭐 말고는 이제 학위증, 뭐 졸업증명서, 맞아요. 뭐 여권사, 기본적으로 뭐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서류가 다 필요한 필요하는 거죠. 거고. 그쵸. 그래서 신청할 때는 우리가 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방문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방문은 아, 해서 해야 되긴 진짜요? 해요. 예. 근데 음, 이제 온라인에서는 예약을 해도 되고, 근데 이제 한거 음, 항상 이야기하듯이 그게 미리 예약을 해놓는 게 되게 예, 맞아요, 맞아요. 추천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2월에 졸업할 거다. 그러면 1월에 무조건 그냥 미리 가든 예약해놓고, 말든 그냥 예약을 맞아요. 잡아놓고.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되니까 미리 맞아요, 맞아요. 잡아놓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하고, 근데 이제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6개월마다 갱신하는 거였는데 맞아요. 지금 1년마다 갱신 가능하고, 또 이제 바쁜가 봐요, 이제. 그러니까 6개월마다 오지만. 1년마다 그리고 3년까지는 맞아요. 이제 이제 되는 연장 걸로 알고 있어요. 가능하니까 예, 근데 사람들이 좀 뭐 많이 3년 하려고 안에는 하는 구직을 뭐 좀 하겠죠. 구직, 뭐 취직은 했었겠죠. 뭐. 그쵸. 변경도 또 되고요. 수수료도 비싸요. 수수료 얼마죠? 맞아, 수수료는 13만 원인가 13만 맞아요. 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 비싼 아, 편이긴 하죠. 또 건강보험도 비싸졌어요. 아, 아, 맞아요. 디탄으로 가면은 이제 원래 우리 학생이면은 7만 7만 5천 원? 얼마인데 지금 이제 이제 15만 구직 원으로 비자 올랐어요. 됐다고 이제 15만 원 내야 돼요. 너무 슬픈 얘기. 그쵸, 맞아요. 갑자기 두 배로 올란 거죠. 난 일이 없어서 일 찾고 있는데 근데 15만 좀 원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뭐 닉은 어쩔 어쩔 수는 수 없는 없어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아르바이트 그것도 제한적인 건데 그 어떤 부분 좀 제한적인 건지 얘기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학생 때도 되게 알바를 할 때 허가를 받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러면 나는 학생이라도 허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디탄 나는 이제 구직 비자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냥 구직 비자여도 허가를 꼭 받고 일을 받아야 해야 되죠.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총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좀 같아요. 그것도 이제 비슷하죠. 나는 토픽 음, 4급 이제 2 음, 하면은 그러면 평일에는 이제 일주일은 이제 20시간이고 나는 토픽 5급 이상이면 그러면 30시간이에요. 그건 이제 그러면 좀 아무래도 비슷하네요. 학생 맞아요. 때랑. 한국어를 잘해야 그래도 더 일을 더 많이 할 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맞아요, 이제 그것도 맞아요. 있었어요. 인턴 이게 인턴 하게 같은 되면은, 경우는 이제 제가 들었었던 얘기는 인터넷 좀 음, 보면은 거기 이제 한 회사는 6개월만 음, 가능하다라는 거 나와 있어요. 나는 더 오래 하고 싶다 그러면 취직해야 돼요.
그 회사에는. 그러면 내가 뭐 계약서를 6개월 두 번을 써도 안 된다는 거네요? 그건 제가 안 같은 된다는 회사면? 걸로 들었었긴 음,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주립부 사무소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들었었던 거는 6개월 막 두 번을 해도 그냥 한 회사는 12개월은 잘 안 되면 안 되니까.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 뭔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6개월 이상 안 안 되는 된다. 건데, 다른 회사로 가야 된다. 아니면 그래도 취직을 하든가.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 네, 좋을 것 거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일을 찾겠죠. 뭐 3년 안에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비자로 바꾸게 그래서 되죠? 이제 일을 찾으면 약간 취직 비자라고 하는데 이제 전문 분야긴 하거든요. 그게 맞아요. E7이에요. E7 근데 뭐 비자. 그것도 이제 분야 따라 이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E7이고 그건 솔직히 이제 나는 서류가 똑같죠. 나는 취직을 했다. 그러면 뭐 신청서, 나는 뭐 졸업증명서, 나는 뭐 어디 사는지 그런 거 계약직 계약서 근데 추가되는 거는 근로계약서. 나는 맞아요. 여기에선 이제 취직을 했다라는 증명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지금 그때는 들어가면 소득 증명서가 없잖아요. 소득은 이제 아직 없으니까 아마 소득 증명서는 처음 바꿀 때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처음 들어갈 때는 근로계약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구직에서 이제 취직 비자로 맞아요. 바꾸는데 1년 후인가 뭐 이렇게 좀 연장할 어차피 우리가 때. 간신을 하니까 그때는 아마 소득 증명서가 필요할 것 맞아요. 그때 같아요. 이제 제출하면 되는데 막 첫 번째 신청할 때는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나 소득 아직 안 받았으니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 근로계약서를 주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이제 서류 제출하면은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 이 세 번은 그래도 뭔가 조금, 그러니까 좋은 점은 취직을 하면서 뭐 했다라는 게 좋은 점이지만 안 좋은 거는 또 이제 이 세번이라는 게 자체가 전문직 비자니까 회사에서 비자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나의 비자가 회사에 달려 있어. 회사가 이제 맞아요. 너를 의지하게 이제 되니까. 맞아. 회사에서 잘렸다 그러면 이제 비자가 바로 그때 만료가 되는 거라서 맞아요. 되게 조금 그러니까 회사에 너무 의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맞아요. 비자인 거고 이제 만약에 조금 나는 조금 더 좋은 비자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거주 비자, F2 그렇죠. 비자가 있는 거죠, 대신에. 맞아요, 맞아요. 거주 비자는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비자인데 그게 F2 비자지만 그것도 모든 비자처럼 이제 조금 더 세분해서 좀 다양한 비자들이 맞아요. 있는데 저희는 가장 잘 알고 있는 비자는 F2 7 세븐 비자. 비자인데 F2 저희가 7 이제 비자는 F2 7도 아마 그 GKS 맞아요. 그걸로 이제 연결돼서 우수인재 우수인재 점수제. 그래서 이제 그 전문 그러니까 비자에서 맞아요. 받는 비자 아니면 나는 여기 재계 학생으로서 이제 음. 졸업했다 그러면 우수인재로 이제 그걸 바꿀 수가 있는 비자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조금 좀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하고 싶은 부분도 그 비자에 비자에 대해서 조금 있죠. 더 해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비자는 1년에서 5년까지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건 어떻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점수를 점수표. 이렇게 점수표를 우리가 이제 안에 밑에서도 약간 좀 보여줄 거긴 한데 여기서 보면은 좀 나이 그리고 또 학력 또 그러니까 나의 한국어 실력 그래서 네. 한국어 실력이라고 했을 때 이제 토픽도 되고 그 아까 말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 네. KIIP 그런 것도 되고 이제 내가 이제 취직을 했으니까 연간 소득 네. 이제 얼마 그렇죠. 있는지에 따라서 얼마 내 월급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좀 달라지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좀 가점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처럼 좀 네. GKS로 했다던가 맞아요. 아니면 우수 대학에서나 우수 그래서 대학에서. 그런 것들이 점수를 좀 가산점을 많이 받는데 몇 점 받죠? 그게 이제 우수 인재, 그래서 난 재계 음, 학생이다. 그거 이제 20점으로 알고 오, 있고, 맞네요. 그러니까 우수 대학은 그게 7점, 음, 20점, 예, 그게 이제 20점이었나요? 그게 좀 약간 아, 그런 걸로 좀, 석사면, 맞아요. 석사면은 이제 학사, 석사, 박사 그것도 좀 달라지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점수 많이 받아요. 또 이제, 원래는 이제 한국어 능력 있잖아요. 한국어 능력이 이제 그냥 토픽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있는데, 두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골라서 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만약에 두 개 다 있다 그러면은 추가 이제 점수에는 그것도 10점 이제 더 10점 더 많이 받는 받을 것 그거 같아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했다면 그러면 그거 추가적으로 10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토픽도 있고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있다. 그럼 그러면은 30점이 이제 최대 되는 30점을 거죠. 받는 그쵸. 거죠. 맞아요. 근데 원래 총점수는 이제 170점인데 그게 문제가 나는 이제 80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80점 맞아요. 이상 신청. 80점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가 신청 있고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받은 후에 나는 그 비자를 받을 건지 못 받을 건지 알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도 뭔가 되게 80점 이상 받으면은 뭐 그냥 그래도 심사 받고 그러면은 대부분 좀 받지 않을까요? 뭔가 많이 반려됐다라는 얘기는 많이 못 들었던 것 같긴 맞아요. 한데. 그 서류 다 잘 준비하면 그래도 그나마 음. 잘 주는 것 같아요. 그 서류 같은 경우는 혹시 조금 더 약간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서류 같은 거는 또 우리가 거기는 좀 직접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제 통합 신청서가 꼭 필요한 거고 이제는 근데 그쵸. 온라인으로 하면은 신청서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걸 까먹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그냥 통합 신청서가 필요하고 이제 우리 점수 이제 계산했던 점수표가 필요하고 또 여권이나 뭐 여권 그쵸. 사본 이런 기본적인 거 또 외국인 등록증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비자의 그런 외국인 등록증가 필요하고 또 사진 그리고 또 집 계약서 또 이제 소득 증명서는 아까처럼 어차피 우리가 아직은 아직은 소득이 없으니까 없으면은 예. 그거는 좀 그러니까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아마 그거는 좀 연장할 때 필요할 것 그쵸. 연생 같은 아니면 이제 나는 부분이고 E27에서 F27으로 바뀐다 하면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나는 근데 그냥 비자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때 소득증명서가 있으니까 제출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차피 취업을 했다는 그런 얘기니까 압출을 받는다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좀 고용계약서나 또 재직증명서 같은 그쵸. 것도 필요하고 또 사업 어차피 사업자 등록증 뭐 그런 그쵸. 것도 또 필요하고 또 졸업을 했으니까 그 졸업 졸업 증명서, 뭐 증명서도 성적 증명서 좀 필요하고 이런 거 다 제출하고. 또 이제 우수 대학이면은 또 우수 맞아요. 대학 인준 그런 맞아요. 증명서 필요한데 그 그죠. 얘기도 그게 해주시죠. 저도 이제 저는 F2 비자를 받고 있는데 받았는데 이제 그게 저는 이게 아무래도 서울대학교니까 이제 그게 그 증명하는 뭐 그런 것도 딱히 막 없잖아요. 그게 뭐 맞아요. 서울대학교는 올해는 뭐 59점이다. 그게 이제 저희는 10점을 받거든요. 그게 우수대학교는 이제 그게 500.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500, 이 안에 들어가야 저희가 이제 점수를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그래서 갔는데, 그 없이 갔는데, 거기서 온라인으로 확인하면 되니까 저는 뭐 서로 필요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그게 말씀해 주실 게, 음. 온라인에서 마크 톱뭐 500, 뭐 유니버시티 어, 뭐가 있냐, 어, 있냐 해서 그런 웹사이트에는 뭐 어. 서울대학교 몇 서울대가 50. 등이냐, 그래서 이거는 스크린샷 해갖고 프린트 하라고 온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한국어만 되니까. 그래서 스크린샷 해가지고 1층 가가지고 프린트해서 그냥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그 당시 그 뭐 당일날에 아침에 온라인으로 그 톱뭐 500 유니버시티 뭐가 어, 있냐 어. 스크린샷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네 가져가시는 근데 게 너무 웃긴 좋을 거예요. 게 어차피 서울대에서 졸업한 졸업 증명서도 있고 서울대가 우수가 인증 대학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쵸? 뭐 그냥 웹사이트에 찾아도 되는 건데 그쵸? 그거를 또 프린트를 하고 또 하는 거는 가야 뭐 된다는 게 진짜 그거는 이해 잘 아마 안 가긴 좀 하는데 왜냐하면 좀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아니네. 뭔가 하지 않았으면. 그쵸. 그게 이제 특히 이제 매년에 바뀌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맞아요. 거기 확인하면 되는데 이제 준비하라고 하셨으니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가서 앞투 이제 내가 바꾸게 하겠다 된다. 이제 싶으면 우수 인증 대학이다. 그러면은 스크린샷을 해서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프린트해서 가져가세요. 가져가면 네,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잖아요. 이제 본국에서의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그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꼭 맞아요.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이게 일찍 준비하는 거 좋은데 3개월 이내이어야 맞아요, 저희가 이제 맞아요. 그래도 그 그래서 맞다라고. 시간은 한 달 전에 전에 좀 준비하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 맞아. 맞아요. 근데 이제 또 네, 그것 말고는 저희가 솔직히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추가적인 서류가 있긴 한데 저희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음, 직원분에 따라 요청할 수가 있다라는 서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정확히 뭐가 있어요? 그것도 좀 뭔가 가족 관계 증명서인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나 혼자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필요 없는 것 같은 게 네. 왜냐하면 한국에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음, 가족이 있어야지 그때 그 사람이랑 나의 어떤 가족 관계 음, 증명서가 필요한 거고 그쵸. 그래서 나는 혼자 왔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GKS다 그러면 네. 우리는 GKS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받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장학금 음, 그런 직급 우리가 그 받았다는 그런 증명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냥 그거는 학교마다는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학교 그쵸.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장학금 그 내역이 내역을 그냥 들어가기 받으면은 때문에. 그걸로 제출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또 이제 한국 내 그 아까 해외 범죄 그런 거점에서 얘기했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 음, 한국 내 범죄 그런 거점에서 그것도 솔직히 전혀 필수는 아니지만 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제가 들었을 때 몇 명은 음, 그래도 막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오, 그래서 네, 혹시 몰라서 뭐 제출해야 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 안 했지만 음. 그래도 문제 없이는 비자를 받았고 요청 안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한국 내에서는 그렇게 그 범죄 경력 그거를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맞아요. 우리는 범죄 경력이 그쵸, 없으면은 그냥 맞아요. 없다고 경찰서 뭐, 가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나올 들었었는데, 거니까. 네, 뭐 굳이 꼭 해야 되나 싶어서 안 했긴 했지만, 뭐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가능성이 또 우리는 그 있어요. 또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냥 그쵸. 떳떳하다 해서 그냥 안 하는 건데 준비 안 했지만, 네, 그냥 거기서 이제 그냥 이거 돈 내라 하면은 할 그래도 수 있죠. 쉽게 좀 쉽게 받을 받을 수 수가 있을 것 있어요. 같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핵 검진 증명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필수인 나라 있어요. 음, 전 프랑스 음. 사람으로서 필수 목록이 아니었어가지고 있죠 따로. 목록이 있어요. 그게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나라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신청할 때는 여기서는 이제 직접 가서 해야 방문해서 해야 되는 돼요. 거고, 맞아요. 그쵸? 온라인에서는 안 되죠. 온라인에서 안 돼요. 직접 가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목동에 있는 출입구사무소 음, 가는데 예약 없이 가야 돼요. 예약 없이. 근데 이제 어떤 데는 어떤 출입구사무소는 예약 꼭 필요해요. 그래서 본인의 출입구사무소마다 근데 예, 예약 없이 갈 확인해야 수 되는 거예요. 있다는 게 우리가 가서 이제 예약을 한다 하면은 예약할 때 뭐 할 거냐라고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앱2를 바꾼다라고 하면 예약 못 한다가 되어 있어서 아마 예약 필요 없이 갈 수 있는 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그래서 그쪽에는 필요 뭐 없다라고 다른 했어서 출입구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 자기가 뭐 확인해야 돼요. 하는 데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 될 것 맞아요. 같긴 해요. 그리고 신청한 후에는 원래는 이제 그래도 높은 비자다 보니까 음, 보통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네네네. 빨리 10일 받았잖아요. 만에 10일 만에 비자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되게 빠른 예, 편이었던 것 음, 같아요. 아직 이거 네, 제게 그것도 살생해서 그런 거 있어요. 아니까. GKS도 있고 또 참전 아, 참전 나라다 나라라서 보니까 예, 그것도 그런 좀 더 것도 빨리 주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또 여기는 주의사항 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주위 사연이라면 좀 뭔가 음, 이 거주 비자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취직을 해서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취직을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80점을 받아서 그냥 바로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취직을 안 했어도.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활해야 되는데 생활비가 필요한데 근데 up to 7 비자는 여기서 알바를 인턴도 할 수가 없다. 그거 맞아요.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알바는 전혀 이제 아예 좀 불가능하고 음, 인턴은 이제 저는 직접 취급사무소 방문했을 때는 저한테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래서 오케이 그럼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뭔가 정보위에서 취급사무소에 이제 그 전화를 했을 때는 거기서 몇 명이 저한테 가능하지만 단순 업무는 안 된다, 정문적이 안 음. 된다. 그래서 좀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맞아요. 좀 약간 기준이 막 이거는 이제 맞아요. 전문직이다. 이거는 단순 단순히 얘기네. 노동이다. 그런 그런 거는 기준이 없어요. 따로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그래서 난 전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그쪽에 단 수동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해서 좀 주의 많이 해야 맞아요, 돼요. 맞아. 그래서 나는 어차피 우리는 그러니까 up to 7 하게 되면 일을 해도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어차피 맞아요. 소득 이렇게 소득이 그 어차피 좀 세금을 내기 세금으로 내게 때문에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러니까 전문이든 그냥 노동이든 그냥 인턴이라도 했다 하는데 그냥 어차피 우리 신고를 안 해서 아직까지 괜찮다 다 하고 있는데 연장했을 때 이제 그게 문제가 문제죠.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세금이 나가니까 본인 지금 너 신고를 안 했더라도 어디서 내는지 다 알고 다 있어요. 알죠. 그래서 나는 알바했다? 아니면 난 인턴을 했는데 인턴 하는 단순 단순 업무다? 노동이다. 그러면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연장할 때는 연장 그게 확인하실 때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연장이 불가능할 맞아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아까 그거 아주 내가 조심해야 돼요. 어차피 나는 거주비자 받았는데 또 신고할 필요도 없는데 나 인턴 하면 되는데 단순이든 전문이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안 되는 아주 부분인 것 위험하죠. 같아요. 아주 장기적으로 위험해요. 있으려면. 맞아요. 또 우리가 또 거주 비자를 했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맞아요. 뭐 3년이나 5년 이후에 이제
전주권이나 교통을 이런 거를 신청하고 또 싶다 신청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면은 그런 내역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안 되죠.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장기적으로 살 거면은 진짜 조심해야 조심해야 되는 돼요. 맞아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만 좀 주의 사항들이 있을 건데 그게 좀 음. 뭐가 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비자를 살게 되면 또 그러니까 체류지를 좀 변경할 때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모른다던가 아니면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체류지를 변경하게 됐다 그러면은 15일 이내에서는 맞아요. 동사무소에 가서 그냥 나는 이제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맞아요.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그냥 그냥 편하게 나는 하이코리아라는 집 웹사이트에서 계약서를 새로 그냥 제출하면 되는 제출하고 그런 맞아요. 부분인 그거 거고. 안 하면 벌금에 받을 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럼 그것도 이제 내역으로 남으니까 그런 맞아요. 거는 비자를 이제 연장할 때 아니면 문제가 생길 바꿀 수 있어요. 때마다 문제가 생겨서 진짜 외국인으로서는 아예 힘들어요. 그런 그쵸? 범죄들 뭐 무슨 벌금이든 안 맞아요. 내는 게 맞아요. 아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뭐 치료지라든가 아니면 그냥 뭐 개인 정보라든가 그거 뭐 박힌 거 있으면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맞아요. 들어가서 그냥 이제 15일 이내에 네, 맞아요. 변경하시면 여권 되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갱신을 해서 새롭게 맞아요. 바꿔도 여권을 그냥 새로운 여권을 바꿨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해주면 되는 거고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사실은 그쵸. 나만 그냥 진짜 조심해서 바꿀 때마다 그쵸. 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갈 필요도 그쵸. 없는데 갈 필요도 예, 사실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 하는 게 가장 쉬워요. 가장 편하고 그런 맞아요. 거죠. 또 네,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도 다 잘 되어 있으니까 그쵸. 비자도 뭐 연장할 때마다 만료이 되기 전에 하시고 또 음,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맞아요. 체류지나 뭐 여권 그럼요. 변경할 때마다 신고를 하시면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좀 약간 문제 없이 예, 편하게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여러 가지 여러 비자에 가지 대해서 비자에 대해서 좀 수많은 얘기를 했기는 했는데 좀 이제 좀 필요하실 것 같은 정보였기 때문에 제공을 했고요. 또 저희 좀 궁금한 점이나 또 뭐 질문 질문 있으시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아마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약간 맞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중요한 이제 이야기 비자 할 때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맞아요. 다음 회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많이 와서 들어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